일본 홋카이도 SOS 조난 사건. 본 사건은 1989년 7월 24일 일본 홋카이도에서 발생한 조난 사건입니다. 1989년 7월 24일 오후 등산 중 행방불명된 등산자를 찾기 위해 홋카이도 경찰은 헬리콥터로 수색을 하던 중 등산로에서 떨어진 곳에 쓰러진 나무로 SOS라는 문자를 발견했습니다. 그 행방불명된 등산자는 SOS로 문자가 새겨진 곳에서 2에서 3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무사히 구조되었으나 경찰 조사에서 그는 SOS 문자에 관해선 전혀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그가 SOS 문자를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이에 또 다른 조난자가 판단한 경찰은 경찰 측에서 다시 한번 헬리콥터로 조사를 시작했는데 동물에 물린 흉터가 있는 유골의 파편과 SOS라고 외치는 남자의 목소리가 담긴 테이프가 들어있는 회색 가방이 발견되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남자 목소리가 담긴 것을 포함해 카세트 테이프가 총 4개가 발견되었는데요. 그 외에 부적, 비누, 칫솔, 치약, 샴푸가 든 비닐 세면 도구 가방, 그리고 녹색 플라스틱 컵, 휴대용 카세트 테이프 리코더 등이 들어있었습니다. 행방불명자 리스트 제조와 유류품으로 보았을 때 그 유골이 발견된 사람은 1984년경에 조난당한 남성이라고 추정이 되었었는데요. 근데 감식 결과 유골은 여성일 것으로 감정이 돼서 수사에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본 사건에는 몇 가지 의문점들이 있었는데요. 먼저 가장 크게 드러났던 거는 쓰러진 나무로 만든 SOS 문자였습니다. 그 SOS 문자는 큰 자작나무를 3그루 이상 쌓아 올려서 만들어졌고 문자의 폭은 5m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규모의 SOS 문자를 만들었다는 거죠, 사람이. 그러니까 당연히 만드는 과정은 상당히 힘들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또한 발견되기 몇 년 전에 일본의 국토지리원에서 촬영한 공중사진에서도 이게 찍혔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다만 이제 문자 폭이 사진상으로는 공중에서 멀리 찍기 때문에 0.9mm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에 이곳에서 조난 사건이 있을 거라는 사전 정보가 없이는 이 문자를 찾아낸다는 건 거의 불가능했을 일이죠. 그러니까 무엇보다 조난자는 구조 문자를 만들 정도의 힘이 있었으면서 왜 여기서 탈출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았는가가 가장 큰 수수께끼로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엄청난 규모의 SOS 문자를 만들 수 있으면서 그 산이 그렇게까지 험하지도 않았었나봐요. 근데 그곳에서 왜 탈출하려고 하지 않았나가 큰 의문점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남겨진 카세트 테이프입니다. 이 테이프의 케이스 중 하나에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그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는 애니메이션 음악도 녹음되어 있었기 때문에 조난자는 이제 애니메이션 팬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남성의 목소리가 나온 다음에 뜨거워, 뜨거워 라고 비명을 지르는 여성의 목소리가 담긴 테이프가 나오는데, 자막상으로 보면은 이제 불륜 여성의 분신자살 테이프라고 되어 있고, 그러니까 테이프 앞에 그 표지 같은 데 써 있는 거예요. 거기에 불륜을 저지르는 어느 여성분이 분신자살하고 있는 순간에 녹음된 테이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난 사건과는 별도의 다른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남성의 목소리가 담긴 테이프에 담긴 내용인데요. SOS 도와달라, 벼랑 위에서 움직일 수가 없다. SOS 도와달라, 벼랑 위에서 움직일 수가 없다. SOS 도와달라, 장소는 맨 처음 헬기를 봤던 그곳. 조리대가 무거워져서 위로는 올라갈 수 없다. 여기서 끌어달라.
여기까지가 메시지 내용이고요. 헬기가 언급된 걸로 봐서 헬기가 조난자가 있던 곳에 상공을 비행한 적이 있었다는 걸 암시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듣고 있는 이가 없는데, 그러니까 헬기가 직접적으로 이탄을 못 봤다는 거죠. 그런데 왜 이런 말을 했는지 불명확합니다. 하나의 추측으로는 테이프에 굉장히 큰 목소리로 녹음된 걸 최대 볼륨으로 재생을 하면, 그러니까 원래 내는 목소리보다 더 큰 소리를 낼 수 있으므로 구조를 바라기 위해 했다는 설이 있고, 그러니까 일종의 스피커폰 같이 해서 소리를 굉장히 크게 했다는 거죠. 확성기처럼. 다른 추측으로는 애초에 녹음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조난을 당해서 이제 벼랑 위에 있는 상황에서 헬리콥터가 그 조난자 위를 나는 걸 보고 소리치며 움직이던 중에 가방 속에 있던 녹음 스위치가 우연히 켜져서 그 목소리가 그대로 녹음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녹음 도중 말이 2번 정도 끊기고 숨소리도 거치고 메아리가 크게 울렸다는 점에서 이런 점을 추측을 하긴 하는데요. 그러니까 위에 공중에서 찍힌 사진을 보면 그 통나무 문자가 다 보이는 곳 반경 내를 촬영한 사진 어디에도 벼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현장도 능선이지만 절벽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위치고요. 그러니까 녹음은 이 SOS 문자가 있는 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조난당자가 했거나 아니면 조난 구조 요청이 아닌 다른 의도였다는 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행방불명된 조난자의 신원에 관한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처음 문제의 테이프가 있던 자리에 바로 옆에서 유골 하나가 발견됐고, 당연히 테이프에 녹음된 목소리가 남자의 목소리였으므로 이 유골도 그 테이프 목소리의 주인공이 남자일 걸로 추정이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입수한 명부랑 유류품을 통해 이 남자는 84년 7월에 조난당한 회사원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골을 분석한 결과 놀랍게도 한 25에서 35 사이에 160 정도의 이제 A형 혈액형을 가진 여성으로 밝혀졌는데요. 그리고 유골이 발견된 시점에서 한 5년 전쯤에 사망한 걸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유골이 발견된 곳에서 그녀의 유품은 전혀 나오지 않았고요. 유골과 같이 발견된 가방에서도 그녀의 DNA는 전혀 검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수사 결과 84년 7월에 조난당한 그 남자의 회사원에게 교제하던 애인이 있었고, 그 여성도 같이 84년 7월에 이산을 올랐다가 행방불명이 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DNA를 검색해 본 결과 그 여성 회사원과 그 유골의 DNA가 일치해 신원은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경찰은 처음 유골이 발견된 장소 근처에서 또 하나의 유골과 한 남성의 면허증과 남성용 시계를 발견했는데요. 그 유골은 테이프 속 목소리의 주인공이자 처음 유골의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그 84년 아이치현 회사원 남자일 걸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두 연인이 산에 입산을 했다가 길을 잘못 들어서 조난을 당했고, 그 구조를 요청하기 위해 SOS 문자를 만들고 헬리콥터를 향해 소리를 질렀으나 결국 구조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은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결이 될 것 같았던 사건은 이상하게 또다시 미궁에 빠지게 되는데요. 그 미궁에 빠지게 된 계기는 바로 그 남성의 가족들에게 유품을 전달되었습니다. 그 유품을 받은 가족들은 두 번째로 발견된 유류품인 면허증과 시계는 자신의 가족의 것이 맞지만 처음 1차로 발견된 가방은 가족의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특히 그 문제의 테이프 속에 녹음된 목소리 주인공은 자신의 가족 목소리가 아니라고 했는데요. 실제 DNA 조사 결과 1차 유류품의 DNA와 그리고 2차 유류품의 DNA는 서로 불일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구조 문자를 만들고 SOS 구조 신호를 보낸 남성은 84년에 조난당했던 남녀 커플이 아닌 또 다른 제3의 인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경찰은 이제 문제 제3의 인물이 누군가를 찾기 위해 다시 조사에 매달렸는데요. 그러던 중 그 문제의 구조 문자 근처에 있던 또 하나의 가방이 발견되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부적과 만화책, 그리고 카메라 삼각대, 83년에 만들어진 휴지 봉투, 그리고 보험회사 주소가 적힌 서류 봉투가 있었는데요. DNA 조사 결과 새로운 가방 안에는 검출된 DNA가 있었는데 이게 처음 발견된 가방의 DNA랑 일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제3의 인물이 남긴 가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경찰은 이 세 사람의 치정 관계에 얽힌 사건으로 추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 명이 삼각관계였다는 거죠. 근데 이 제3의 인물이 남긴 유류품의 날짜는 커플이 조난당한 시점보다 1년 정도 앞섰습니다. 그러니까 조난 시점이 서로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가 먼저 1년 정도 앞서서 조난당하고 커플이 그 후에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SOS 문자를 만들고 카세트 테이프에 구조 신호를 녹음한 남성은 83년에 조난을 당했고, 그로부터 1년이 지난 84년에 아이치현에 거주하는 회사원 커플이 입산했다가 구조 문자 근처로 조난을 당해 사망한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근데 어떤 정황상으로도 83년에 조난당한 이 문제의 남성은 왜 탈출할 생각을 하지 않고 나무로 구조 문자만 만들며 한자리에 계속 머물고 있었던 건지, 그리고 세 사람은 왜 한 1년이라는 시간차를 두고 한자리에서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는 건지는 전혀 설명이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추측과 가설들이 난무했었는데요. 경찰 측에서는 처음 내놓았던 치정 사실이라는 것 외에도 83년 조난당했다는 그 위문의 남성 유류품에서 만화가 많이 나온 것에 대해서 만화에 집착했던 남성이 자살하기 전에 남긴 흔적이라는 가설도 있고요. 그러나 어디에서도 유서라든지 아니면 유골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가설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살을 하려고 했으면은 보통은 유서를 남기고, 그리고 그 위치에서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유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의 가설은 83년에 조난당했다는 그 위문의 남성은 사기꾼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일부러 구조 문자를 만들고 테이프에 자기 목소리를 녹음한 뒤에 조난당한 척해서 가방들을 땅에 묻고 떠났으며, 지금도 사람들이 이렇게 미스테리어스한 사건으로 당황하는 거를 보면서 즐기고 있다는 거죠. 이 중 이제 마지막 가설이 설득력이 있는 거는 유골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과연 카세트 테이프의 목소리와 자작나무 세 그루로 만들어진 구조 문자는 정말 83년에 이산에 입사했다가 길을 잘못 들어 애타게 구조를 기다리다 사망한 등산객이 남긴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어떤 사기꾼의 장난질이었을까요? 이 사건은 여전히 미스터리 영역에 있습니다.